다음은 굿모닝 월드입니다. 아프리카 어부들에게 요즘 인기몰이 중인 멋진 배가 한 척 있는데요. 알고 보면 환골탈태한 쓰레기라고 합니다. 아프리카 빅토리아 호수 위를 알록달록한 범선이 미끄러져 나아갑니다. 화려한 색감이 아주 멋진데요. 알고 보니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를 모아 만든 겁니다. 빅토리아 호수는 아프리카 어부들의 삶터이자 나일강의 수원지인데요. 이곳이 오염되는 걸 안타까워한 조선장인 2명이 쓰레기를 재활용할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이 쓰레기 배는 관리하기도 쉽고 예뻐서 현지 어부들도 탐낼 정도라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플라스틱 쓰레기가 많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되겠죠. 매일같이 택배 회사로 출근하는 2살 꼬마가 있습니다. 유니폼에 전용 트럭까지 있다는데요. 무슨 사연인지 바로 만나보시죠. 2살 난 꼬마 마르코는 매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샌디에이고의 택배 회사 앞에서 줄지어 나가는 트럭에 손을 흔드는 겁니다. 커다란 택배 트럭에 홀라당 마음을 빼앗겼다는데요. 아예 유니폼을 똑같이 차려입는가 하면 잠옷에도 트럭이 한가득입니다. 기사들도 마르코의 천진한 미소를 보며 힘을 얻는다고요. 택배 회사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회사 로고를 새긴 장난감 트럭을 선물했는데요. 트럭까지 타니 제법 의젓한 기사처럼 보이죠. 4.7 재보궐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MBN이 서울과 부산 시민의 여론을 살펴봤습니다. 서울시장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60%를 넘으면서 25%포인트 이상 크게 앞섰는데 국정심판과 시정 운영 능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MBN이 한길 리서치와 함께 지난 28일과 29일 이틀간에 걸쳐 서울시민 842명을 대상으로 서울시장 선거 출마자 가운데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60.1%를 얻어 32.5%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27.6%포인트 앞섰습니다. 3위는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가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와 여성의당 김진아 후보가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만 해도 오 후보와 박 후보의 격차는 21%포인트였는데 닷새 만에 그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박 후보는 30, 40대에서 지지율이 43.4%와 43.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오 후보는 20대와 60대 이상에서 61%와 74.8%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지지 후보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이 무엇인지도 물어봤습니다. 국정심판이라고 답한 비율이 22.1%로 가장 많았고 정책과 시정 운영 능력이 19.7%, 부동산 정책이 14%, 반면 LH공사 땅 투기 사건은 6.1%에 불과했습니다. 국정심판은 2차 여론조사 20.7%와 비교할 때 1.4%포인트 올랐습니다. 이 가운데 전직 시장의 성희롱 사건이라고 답한 비율은 20대에서 16%로 가장 높았지만 50대에서는 2.6%에 불과해 가장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91.7%에 달했으며 10.3%는 누구를 선택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지지하는 정당으로는 국민의힘이 36.9%로 가장 높았고 더불어민주당이 27.3%, 국민의당이 10.5%를 기록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서울에서만 어제 오후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59명 발생했습니다. 잠정 집계긴 하지만 지난달 18일 180명 이후 줄곧 150명 미만을 유지하다가 40일 만에 150명을 넘어서면서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흥업소 관련 연쇄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부산에서는 거리두기 격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39명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의 하루 확진자 수는 150여 명으로 40일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다양한 일상 공간에서 신규 확진이 잇따르고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비율도 30%로 증가하는 등 주요 지표가 모두 악화돼 재확산 우려가 한층 커졌습니다. 비수도권의 확산세도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부산의 코로나19 확진자는 269명. 이 가운데 109명, 즉 40% 이상이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입니다. 지난 24일 유흥업소 관련 첫 확진 사례가 나온 뒤 감염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N차 감염을 막으려고 보건당국은 부산 유흥업소 4,100여 곳을 대상으로 선제 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종사자와 이용자 3,700여 명이 검사를 받아 2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면서 부산시는 완화했던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다시 상향해야 할지 고심에 빠졌습니다. 봄철 이동량이 늘고 4.7 재보선 등 불안 요인이 많아 3차 유행이 더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이틀째 열린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에서는 전날에 이어 다시 내곡동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내곡동 일대가 MB 패밀리 땅이라고 공격했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지독한 모함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들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틀째 토론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의혹을 꺼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오 후보 처가의 내곡동 땅 인근에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부지와 이 전 대통령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의 사유지도 있다는 점을 거론했습니다. 요 근처에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MB 패밀리와 MB 황태자의 땅들이 붙어 있는 곳이 결국은 그린벨트가 해제가 됐습니다. 여러 의혹에 대한 오 후보의 해명에는 거짓이 거짓을 낳는다고 공격했습니다. 공직자로서 갖춰야 될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후보를 시장으로 뽑았을 때 우리 후세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오 후보는 상속받은 땅을 시가보다 싸게 수용당한 게 본질이라며 거짓말 프레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상속받은 땅이라는 건 본인도 인정을 하시고요. 특혜를 받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모함도 보통 지독한 모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어 자신은 박 후보의 도쿄 아파트 등을 언급하지 않으려 하는데 박 후보는 흑색 선전이 지나치다고 맞받았습니다. 제가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 단 한마디 부정적이거나 흑색 선전에 가까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시중에는 도쿄 영선 얘기도 돌아다니고 지난 선거에서 정당 득표율 3% 이상을 얻어 토론 참석권을 얻은 민생당 이수봉 후보는 양쪽 모두에게 화살을 겨눴습니다. 민주당의 박원순 시장님 때문에 이렇게 보궐선거가 된 게 아닙니까? 범야권 단일 후보 말씀하셨는데 그 선거법 위반입니다. 오세훈 후보님 말고도 야권에서 10명이 넘습니다. 지금.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1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방역당국이 백신 수급에 차질을 빚자 2차 접종분을 끌어다 쓰고 접종 간격 확대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에선 어제 저녁 9시 기준으로 40일 만에 확진자가 150명이 넘게 나오는 등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기원을 조사한 세계보건기구 WHO 국제전문가팀이 바이러스가 박쥐 같은 동물에서 중간동물 숙주를 거쳐 인간에게 전염됐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WHO 사무총장은 가장 낮은 가설이라고 결론 내린 중국 우한 실험실 유출설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의원과 그 가족 등 10명이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된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투기 공직자를 전원 구속 수사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박영선, 오세훈 여야 서울시장 후보가 어젯밤 두 번째 TV토론에서도 부동산 정책과 내곡동 땅 관련 의혹을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박 후보는 오 후보를 향해 자고 나면 거짓말이라고 비난했고 오 후보는 지독한 모함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려졌던 황사경보가 모두 해제돼 중부지방의 대기질은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지만 전남과 제주 지역은 미세먼지가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1도를 비롯해 전국이 16도에서 24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20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사용할 고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다, 한국이 불법 점유하고 있다라는 억지 주장을 실케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하는 등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내년부터 일본 고등학교 학생 대부분은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적힌 교과서로 공부하게 됩니다. 일본 문무과학성의 검정 심사를 통과한 일본 고등학교 1학년용 사회과 교과서 30종 중 19종에는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기술이 담겼습니다. 역사 왜곡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 문제 등 전후 보상에 대해서도 한국의 경제협력 형태로 보상을 진행했고 개인에 대한 보상도 모두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이는 아베 전 정권이 지난 2018년 만든 학습 지도 요령에 따른 것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지 않으면 검정 통과는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고유 영토인 바 우리의 영토 주권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외교부는 일본의 억지 행보를 규탄하고 주한 일본 총괄공사를 불러 즉각 시정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LH 전현직 직원들의 소환 조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직원 2명을 추가로 발견하면서 투기 혐의를 받는 직원이 20명으로 늘었습니다. 공무원과 시의원 등 또 다른 투기 혐의가 있는 이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LH 본사 등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지난 2015년 이후 근무한 전현직 직원 11,000여 명의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LH 현직 직원 2명의 혐의를 추가로 확인하고 이들과 공모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반인 4명을 함께 입건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수사하던 18명을 더해 투기 사건에 연루된 LH 전현직 직원은 모두 2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경찰은 부동산 비리 사태 이후 처음 구속된 경기 포천시 공무원과 비슷한 사례가 있는 경기 지역 공무원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인물인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해당 공무원의 신병 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포천시 공무원은 약 40억 원을 대출받아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에 투기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그제 구속됐습니다. 내부정보 이용해서 토지 거래한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경찰은 세종시 의원 A씨가 자신의 소유 부지 주변에 스마트 국가산업단지가 지정되도록 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의회 등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해당 시의원과 가깝게 지낸 지인 1명도 수사 대상에 올렸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그리고 대북 전단 금지법 논란 등을 다뤘는데요. 북한은 지독한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표현 수위를 한층 높여 조만간 공개될 대북 접근법에 인권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2020년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인권과 관련해서는 여권 인사들의 부패와 성추행 의혹 등을 다뤘습니다. 정부 부패와 관련한 수많은 보도가 있었다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에 대한 수사를 예로 들었습니다. 또 성추행이 중대한 사회적 문제였다며 공직자 성추행 사건이 1년 내내 언론에 보도됐다고 적었습니다. 성추행 사건과 연루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사퇴한 사건이 사례로 제시됐습니다. 북한 편에서는 수많은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보고서 자체는 전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북한 정부가 지독한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혀 마무리 중인 대북 접근에 있어 인권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President Biden is committed to putting human rights back at the center of American foreign policy.
한편 국무부는 중국의 신장 지역 위구르인 탄압과 미얀마 쿠데타 정권의 유혈 진압을 규탄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MBN 뉴스 정살민입니다. 아직 백신 1차 접종이 진행 중인데 백신 수급이 차질을 빚으며 방역 당국이 2차 접종분을 끌어다 쓰기 시작했습니다. 11월 집단 면역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데 정부는 여전히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강재묵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수급 차질이 생기면서 정부가 2차 접종을 위해 비축한 아스트라제네카 물량으로 65세 이상 1차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2차 접종분을 가지고 1차 접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백신 접종 계획 차질이 현실화된 셈입니다. 백신 생산량 세계 2위인 인도가 자국 생산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먼저 사용하려 수출을 막은 타격도 심각합니다. 당장 코백스 퍼실리티 공급분으로 오늘 네덜란드에서 우리나라로 출발하려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3주 뒤로 미뤄졌습니다. 우리나라와 2천만 명분을 계약했고 2분기부터 공급 예정이었던 노바백스 백신도 원재료 부족으로 생산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위탁 생산 중인 백신에 대해 유럽과 인도처럼 수출을 제한할 수도 없습니다. 수출 제한 이후에 다른 백신이 우리나라에 공급되는 데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현재로서는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3분기까지 접종 차질이 이어질까 우려합니다. 이제 정부가 계속 협상은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큰 숫자의 접종이 이루어지는 3분기에 영향을 줄 거라. 시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체계적으로 이렇게 착착착 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불안해요. 전 세계가 백신 전쟁에 뛰어들고 4차 대유행 조짐도 있어 국내 11월 집단 면역을 위한 백신 공급은 갈수록 차질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정부의 전방위 대책에 맞춰 국세청도 특별조사단을 꾸리고 탈세 검증을 시작했습니다. 개발 지역 내 토지 거래를 위한 돈의 출처를 샅샅이 살피고 의심 사례는 즉각 세무조사할 방침입니다. 오지혜 기자입니다. 국세청이 170여 명의 특별조사단을 가동해 사실상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거래 내역을 모두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발표 하루 만입니다. 대규모 택지 지정 시에 발표 전후의 토지 거래 상황과 투기 거래 의혹을 정밀 조사하고 이상 거래 확인 시 즉시 수사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세종 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 계획 발표 전 이뤄진 일정 금액 이상의 토지 거래입니다. 특히 돈의 출처와 편법 증여 여부 등을 검증하는데 회사 돈으로 땅을 산 경우는 해당 기업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100여 명의 특별 대응반을 꾸렸습니다. 농지법을 위반한 사람은 대출까지 바로 갚도록 하고 불법 대출을 자진 신고하는 금융기관은 과태료를 최대 50%까지 깎아줄 계획입니다. 또 부동산 대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다음 달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계 미국인을 향한 폭력 증가에 대응하도록 논의기구 설치와 예산 투입 등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행정부 간 아시아계 미국인 관련 정책 조율을 맡을 상근 담당자를 임명하고 피해자를 돕는 4,950만 달러의 기금을 할당하기로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주도로 코로나19의 기원을 조사한 전문가 조사팀이 동물을 거쳐 인간에게 전염됐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조사팀은 코로나19 전파 경로 4가지 가운데 바이러스가 박쥐 같은 동물에서 중간 동물 숙주를 통해 인간에게 전파됐다는 가설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실험실을 통한 유출설은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거브러여수수 WHO 사무총장은 유출설에 대한 심층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는 금전이나 부동산, 유가증권만 가능한데 문화재와 미술품까지 확대하자는 논의가 한창입니다. 삼성가의 상속세 납부를 한 달 앞두고 고 이건희 회장이 소유했던 미술품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비에 젖은 암벽의 중량감과 인왕산 바위의 대담한 배치, 그리고 산 아래 낮게 깔린 구름과 수목의 구도, 정선이 그린 국보 제216호,
인왕제색도의 소유자는 고 이건희 회장입니다. 국보급 문화재 160여 점과 피카소, 모네 등 서양 유명 작가 작품을 포함해 13,000여 점이 고 이 회장의 소유입니다. 미술계는 모두 3조 원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최근 삼성이 의뢰한 감정평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삼성이 11조가 넘는 상속세를 마련하려고 미술품 중 일부를 매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업계에서는 국보의 가치와 명작의 국외 유출을 막기 위해 상속세를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내는 물납제 도입을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주장합니다. 귀중한 문화재나 또 고가의 미술품들이 온 국민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관광 수입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같이 보고 즐길 수 있는 이런 절호의 기회라고 봅니다. 반면 미술품이나 문화재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렵고 문화재의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평가액대로 세금을 내는 거고 반이 세금이라고 물납이 되면 그만큼 상속세를 덜 내도 되겠죠. 그 물납이 안 돼요. 팔아야잖아요. 저렴한 가격에 팔아버리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꼴이 될 수. 물납제를 시행 중인 프랑스와 영국, 일본처럼 이번 논의가 문화적 자산의 사회 환원이라는 측면에서 시비 없이 미술시장 발전 기회가 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가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채빈국에서 원조를 주는 국가로 거듭난 지 30년이 됐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이 코이카는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도 방역과 환경, 빈곤 문제 개선을 위한 공적 개발 원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가 창립 30주년을 맞았습니다. 1991년 설립된 코이카는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코이카의 30년의 역사는 우리 대한민국 ODA의 역사, 우리 대한민국의 대원조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빈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바뀐 세계 최초의 국가입니다. 한국의 공적 개발 원조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 29개 회원국 중 15위 규모로 증가율은 지난 10년간 1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유행 속에서 116개국 3,800만 명에게 1,800억 원 규모의 방역과 생존 물자를 지원했습니다. 정말 어떡하지 싶기도 했었고요. 소규모 인원으로 정말 수십 개국에 지원을 하는 그런 업무를 정말 동시다발적으로 수행을 했었어야 됐어요. 코이카는 앞으로 회원국 평균의 3분의 1 수준인 한국의 1인당 공적 개발 원조 부담액을 늘리고 한국의 경험을 살린 K 원조를 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여자 프로배구 GS칼텍스가 김연경의 흥국생명을 완파하고 사상 처음 3관왕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주장 이소영과 러츠는 공동 MVP를 수상했습니다. 구경호 기자입니다. GS칼텍스 강소희가 몸을 날려 받아낸 볼을 기어이 러츠가 스파이크를 성공합니다. 벼랑 끝에 몰린 흥국생명 김연경은 악착같이 스파이크를 코트에 꽂습니다. 앞선 1, 2차전과 달리 엎치락 뒤치락 접전이었던 챔피언 결정 3차전. 흥국생명은 0대2로 뒤진 상황에서 이번 챔프전 9세트 만에 처음으로 세트를 따내는 등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무서운 집중력을 보여준 GS칼텍스는 이소영의 맹활약 속에 5세트를 15대7로 손쉽게 따내 7년 만이자 통산 3번째 챔프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여자 배구 사상 첫 트래블 3관왕에 올랐습니다. 저희 선수들이 정말 똘똘 뭉쳐서 끝까지 잘 버텨줘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여자 배구의 새로운 기록 하나를 세운 것 같아서 정말 대견한 것 같습니다. 네. 주장 이소영과 러츠는 공동 MVP를 차지했습니다. 끝까지 왔으니까 갈 때까지 가보자라고 하고 제가 좀 더 도와주겠다라고 말하고서는 잘 하다 보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올 시즌 여자 프로배구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흥국생명과 계약이 만료되는 김연경의 거취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3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은 모처럼 파란 하늘을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와 그제 우리나라를 뒤덮었던 최악의 황사가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다만 지금도 제주에서는 황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전까지 제주와 일부 남부지방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이들 지역에 계신 분들은 보건용 마스크 챙겨주셔야겠습니다. 갈수록 일교차는 커지고 있습니다. 봄 날씨의 특징답죠. 아침 공기는 쌀쌀하지만 낮 기온은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 21도, 대전과 광주는 24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기온차가 20도 안팎이나 크게 벌어집니다. 옷차림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지금 전국에서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종일 맑겠습니다. 동해안에서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불씨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아침까지 내륙 곳곳에서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6도, 대전 4.2도, 대구 6.1도, 창원 9도, 부산은 10.4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오릅니다. 서울 21도, 대전 24도, 광주도 24도, 대구와 안동은 22도, 부산은 19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23도가 되겠고요. 제주 산지에서는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주말과 일요일에는 전국 곳곳에 또 한 번 봄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녹슬지 않은 능력을 뽐낸다는 건 이런 걸까요? 겉모습은 좀 달라졌지만 여전히 위력을 과시한 구형 포탄처럼 말이죠. 큼직한 사과만한 공 하나. 미국 남북전쟁 당시 불발탄이 160년 만에 빛을 본 건데요. 붉은 녹이 슬고 군데군데 흠집이 난 채 미국 메릴랜드의 땅속에서 발견됐습니다. 오래된 유물이라고 방심해선 안 됩니다. 조사해보니 화약이 그대로 남아있었고 결국은 안전하게 터뜨려서 처리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